종합부동산세 너무 깊은 내용 말고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개략적인 개념만 이해합시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내용 봐야만 이해되니까 과세 표준 나오고 있죠. 과세 표준 이렇게 사용한다. 뭐 설명 주가니까 되게 책에는 복잡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자,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종합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종합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별도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따로따로 표시하죠. 별도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자, 이렇게 각각의 내용을 합산액을 정한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공제하면 되죠? 별도 토지 얼마 빼면 되죠? 80억 빼면 되잖아. 80억까지는 재산세를 받거든. 그럼 재산세 대상들은 80억을 빼버리고 나면 이제 초과대금액 나오잖아. 그렇죠? 종합토지는 얼마 뺀다? 5억 빼면 될 거고. 그리고 주택 얼마 공제하죠? 6억을 공제하면 되죠. 단 이제 토지는 그런 게 없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액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택은 보유를 하지만 합산액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있어. 아마 올해 시험은 가끔 나오는 한번 지문 한 번쯤 내는 지문인데 올해 시험은 아마 나올 수 있는 지문 하나 있긴 합니다. 왜 합산하지?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법이 정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 법인의 사원들에게 공짜로 저가로 내고 있는 사택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떤 거? 문화재 주택이라든지 향교주택이라든지 노인복지주택이라든지 등등등 아니면 미분양 주택 건설업체가 아파트 지역 분양하다가 미분양되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합산하여 당신 주택 많구나 불이익받아라 이런 말도 아니라는 얘기야. 이렇게 합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단 작년까지는 법이 정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웬만하면 합산하지 않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아마 5월 달인가 4월 이후에 나오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지역 안에 있는 주택의 임대주택은 이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등등 이런 몇 가지 있어. 아마 다음에 딱 한 가지만 주의해서 보면 되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가 보겠습니다. 합한 금액, 이 금액 공제합니다. 이 금액을 공제하여서 구한 금액, 이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이 금액을 과표로 한다. OX. 그럼 틀립니다. 왜? 여기 공시가격 합산이자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시가 표준액입니다. 토지도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이야. 재산세가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과표로 이렇게 삼습니까? 아니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곱하잖아. 이것도 지금 시가 표준액 기준이거든. 반드시 요 금액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여 구한 이 금액을 과세 표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세를 보든 종합부동산세를 보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물으면 반드시 끝에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서 구한다 이런 말 꼭 나와야 돼. 이거 틀리게 될 때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끝. 이래 끝나면 안 돼.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 개정됐거든. 작년까지는 토지든 건축물이든 뭐 주택이든 무조건 1000분의 60, 1000분의 80 딱 하나 바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개정되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85%입니다. 85%. 100분의 85, 85%입니다. 작년은 80%였습니다. 작년은 80%인데 이 공정시 가액비율을 원래 상향 조정해서 내년에는 90%입니다. 내년 90%, 후내는 95%입니다. 2022년 100%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만큼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올해
19년이 지나서 2022년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과표로 삼겠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원래는 85%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표를 구한 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해야죠. 곱하기 세율. 요 세율도 원래 거의 다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세율합니다. 세율. 이렇게 하여 종합부동산 세금 구합니다. 종합부동산 세금을 구했다. 세율 개정된 거. 주택에 대한 세율 원래 전면 개정됐지. 토지 가운데 종합토지 원래 개정됐지. 별도 토지 요거는 개정되지 않고 그냥 있고. 주택에 대한 세율을 봅시다. 우리 프린트물에도 프린트물 4쪽에 지금 박스 안에 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계산 그 페이지 펴놓고 있죠. 네, 거기 세율 밑에 세율 위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2019년도 과세대상 종류와 관계없이 85%. 자, 재산세는 얼마였죠? 재산세 공정시장 가입비율. 요거는 주택은 60, 주택이 아닌 건 70이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은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60%고 주택 아닌 토지나 건축 70%고 달랐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그냥 85%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세율 보니까 2주택 이하. 자, 주택을 2개 이하를 가지고 있다. 얼마 한답니까? 2개 이하다. 요거는 조정지역은 아닌 거 이야기입니다. 2개 이하일 때 세율은 얼마 한다? 0.5에서 2.7%까지. 작년까지는 0.5에서 2%까지 사용했거든. 이제는 0.5%에서 2.7%까지 이렇게 6단계로 쓴답니다. 작년은 0.5에서 2%까지 5단계 누진세 사용했는데 원래 이제 한 단계를 더 높여서 0.5에서 2.7%까지 이렇게 6단계로 누진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2개 이하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 주택이 일반적인 주택 3개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개를 가지고 있거나 할 때 일반 주택이 조정 지역이 아닌 곳에 3개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이상 요럴 때는 별도의 세율을 따라서 봐. 그럼 요거 비교해 볼까? 일반 지역은 그냥 2개 가지고 있다. 세율 얼마죠? 조정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2개 가지고 있다. 합하여서 요 세율 적용합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개 가지고 있다. 합한 금액에 세율을 별도로 따로 해서 이때는 0. 얼마에서 0.6에서 3.2%까지 0.6%에서 3.2%까지 세율을 6단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서울시는 전 지역이 다 조정지역이든 서울시는 전 지역이 다 조정지역 서울시 안에 나는 집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쭉 계산하여 나온 그 과표에다가 0.6에서 3.2%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난 창원시에 2개 가지고 있다. 요것만 적용합니다. 요 세율을. 하지만 서울에 1개, 부산 해운대구에 1개, 부산 해운대구도 조정지역이거든.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기장군 다 조정지역입니다. 그럼 나는 서울에 1개, 해운대구 1개, 조정지역가 2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요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창원에 2개 가지고 있고 진주에 1개 가지고 있다.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 조정지역이 아닌 거 3개 있다. 그때도 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지역 아닌 곳에 2개까지는 요 세율. 조정지역 아닌 곳에 3개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2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는 요 세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 세율은 꼭 기억해야 돼. 주택에 대한 세율은 생각보다 종종 묻는 거라서 종합토지 세율도 개정됐지만 얘는 생각보다 많이 묻지는 않을 겁니다. 왜? 주택을 묻기도 바쁘기 때문에 원래는. 요것도 원래는 0.5에서 머리 시작했는데 이제는 요건 1%에서 3%까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누진세율을 사용한다. 3단계로 1에서 3%까지. 별도는 0.5에서 얼마까지? 0.7%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안 된 원래 개정되기 전에도 원래는 토지는 큰 의미 없었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이게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세금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토지단 세율을 물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대신 주택에 대한 세율은 생각보다 종종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도 종합토지도 물론 개정됐지만 종합토지보다는 항상 주택 쪽 좀 더 신경을 써서 내용을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했습니다. 이 세금을 납부한다고? 아닙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뭘 뺀다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이중과세된 재산세를 뺍니다. 이중과세된 재산세, 과세 표준에 의해 부과된 재산세라고 되어 있죠. 이중과세된 재산세를 뺍니다. 요 금액을 빼줍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뭐냐?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갑은 주택의 공시가의 합산액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10억 원어치. 합산액이 딱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억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니까 10억 원이 서울 강남구에 공시가격 3억짜리 4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 부산 동래구에 3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 창원시에 3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10억을 가지고 있어. 문제는 강남구에서 동래구에서 창원시에서 재산세를 받고자 합니다. 재산세를 받을 때 그러면 강남구는 갑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짜리 집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강남구가 다 조사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시장구, 중장은 자기 시군구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요거 4억짜리 요 집에 대한 재산세 받아요. 요것도 재산세 받습니다. 요것도 재산세 받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억 원 전체라요. 재산세를 다 부과했잖아요. 10억 전체에 다요. 근데 원래 재산세는 얼마까지 받아야 됩니까? 10억이 있다. 10억 있으면 얼마까지 받아야 돼요? 원래 6억까지 받아야 돼요. 6억까지. 6억을까지 받고 6억은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 공시가 합산액에서 6억을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요. 원래. 그럼 10억 가운데 6억 원. 요 금액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6억이 넘는 4억 부분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이 부분에 종합부동산 받잖아. 근데 이미 각각의 지자체에서 모두 받았습니까? 재산세도 이미 받았잖아. 재산세를 받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하면 같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세금을 두 번 받는 이중과세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법은 이 부분에 종합부동산세를 구한 다음 그리고 마이너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했던 재산세는 빼줍니다. 그래야만 순수한 종합부동산세만 남게 되거든. 그 마이너스 이중과세 됐기 때문에 원래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되는 이 부분이나 부과했던 재산세는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좀 더 깊이 하면 공제할 때 있죠. 예를 들어 재산세를 빼준다는데 재산세 세부담에 탄력세를 적용했다. 탄력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받았다. 그럼 탄력세를 적용하기 전 재산세를 뺍니까? 탄력세를 적용된 재산세를 뺍니까? 적용된 것 뺍니다. 실제 납부한 재산세를 빼주는 거지. 그럼 탄력세를 적용하면 탄력세를 적용하여 원래 냈던 재산세를 빼줘요. 또 세부담에 상한 적용됐다. 원래 30만 원 나왔는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니까 15만 원만 내면 되더라. 그럼 빼줄 때 30만 원 빼줍니까? 세부담에 상한이 적용됐다면 세부담에 상한이 적용된 재산세를 빼주는 거지. 말 그대로 실제 납부했던 재산세를 뺀다는 뜻입니다. 요거 28회인가 시험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전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 재산세를 말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온 거지.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요 산출세액에다가 또 세부담의 상한 들어갑니다. 세부담의 상한. 우리 앞에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얼마? 토지와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그리고 주택은 공시가격 얼마나 따라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래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주택은 그렇게 일반 토지보다 훨씬 낮잖아. 일반 토지 건축물은 1.5배인데 이건 100분의 105하면 굉장히 낮게 측정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거든. 이거는 일반적보다 더 높이 측정을 합니다. 이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재산세는 있죠. 말 그대로 그냥 서민들이야.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쳐 6억 넘어가야 돼. 한 개 가지고 있다. 한 개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만 9억 넘어가야 됩니다. 왜? 집을 한 개 가진 사람은 공시가격에다가 6억, 3억을 먼저 빼주고 또 6억 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거든. 적어도 공시가격이 9억은 넘어가야 돼. 기준시가 치면 결국 실거래 가액으로 10매덕 정도, 12억, 13억 정도 돼야만 세금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사니까 이 사람들에서는 세부담의 상한을 낮게 적용하지 않고 좀 더 높여 적용합니다. 이제부터는 세부담의 상한 얼마 적용하는가? 여기에요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개정됐기 때문에 세부담의 상한 그놈을 프린트물 한 장 뒤로 넘겨서 제일 마지막 7번 제일 막장 말고 막장 바로 앞에 7번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 세부담의 상한하여 자 2주택 토지는 그냥 100분의 150입니다.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동일하게 100분의 150 작년 납부한 세금의 1.5배를 초과하지 않겠다. 작년 냈던 세금의 1.5배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그냥 100분의 150 이건 작년하고 똑같아. 그런데 주택 원래 개정된 게 요거잖아. 주택의 세부담의 상한은 별도로 따로 세워서 역시도고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어떻게 한다고? 2주택 이하다 100분의 150 토지와 동일하게 150% 합니다. 근데 조정지역 안에 2주택이다 100분의 200 작년 납부한 세금의 2배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답니다. 그럼 일반적인 주택이다. 일반 주택은 2주택 이하 100분의 150 작년 납부한 세금에 작년 낸 세금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답니다. 대신 조정지역 안에 2주택이다. 조정지역 안에 조정지역 내에 2주택 100분의 200 작년 낸 세금의 2배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정지역 안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100분의 300 작년 낸 세금의 3배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편들입니다. 요놈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 그 앞장 1세대 1주택의 특례라는 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도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거 볼게요. 이제 1세대 집 몇 개 있습니까? 1주택 가지고 집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 데다가 더더욱이 또 전제는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 단독 소유입니다. 세대원 가운데서 한 사람 단독 소유로 가지고 있고 자 방금 부부 공동 소유 어떻게 합니까? 부부의 공동 소유는 금액을 나누잖아요. 금액을 나누니까 공시가격 12억짜리 집이라도 나눠버리면 6억이니까 6억 초과되지 않거든. 근데 한 사람 이름 돼 있으면 10억만 돼도 세금 내야 되거든. 억울하거든. 이걸 왜 혜택을 봐주는 거 하니까 앞에 있죠. 옛날에는 부부 재산의 합산과세였거든. 옛날에는 한 사람 이름 돼 있든 부부의 공동 명의로 돼 있든 세금 계산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헌법이 아끼면서 부부 재산이라도 별개 내용으로 금액을 나눠버리니까 옛날에 집 살 때 누구 이름을 했습니까? 옛날에 집 살 때 누구 이름이죠? 대부분 99.99% 그냥 아저씨 이름으로 그냥 샀습니다. 왜? 부부 공동으로 하든 내고라 하든 세금 아무 관계 없으니까 대부분 한 사람 이름 샀어 사실. 그러다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집 앞에 단독주택에 문패 달면서 요즘 문패 다는 집 없대. 옛날 다 집 처음 사면 문패 까맣게 해가지고 다 해주고 제 중학교 미술 시간에는 문패 만드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크릴 칠해가지고 막 문패 만드는 것도 같이 미술 시간에 실습도 했는데 우리 아버님도 처음 딱 집 살 때 제 기억나. 딱 집 사고 밖에다가 집 밖에 문패 딱 하면서 드디어 집을 마련했다. 이게 정표였거든 원래. 근데 우리 아버님은 시적었어. 우리 아버님도 아버지 이름 적고 옆에 어머니 이름 같이 적었어. 문패에다가 어머니 딱 적. 그 친구 아버님 친구 놀러 와 어머니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어. 너 아저씨는 참 진짜 사람이 너무너무 막 그래서 어떻게 집 앞 지 이름에다가 당 네 이름 적고 막 이랬거든.
그때 그것만 문필만 같이 적어도 그냥 진짜 막 여성 인권자고 사기꾼이. 요즘 아이 집 살 때 대부분 젊은 사람은 부부 공동소유로 삽니다. 실제 대부분 그걸 삽니다. 요즘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 단독으로 됐으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래 한 1세대 1주택으로 한 사람 단독 소유일 때는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합니다. 첫째는 3억 원의 기초공제표죠.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합니다. 그 요가 1세대 1주택이면 먼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3억 원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합니다. 3억의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에 6억을 공제해줘요. 3억 원의 기초적 공제를 인정합니다. 3억 공제를 인정해줘.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뺀다고? 9억을 공제하는 거지. 그렇죠. 그 문제를 때 3억 원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하여 구한 금액이 이래가 되고 합산액에서 9억 원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이 되고 또 거꾸로 납세의무자 부를 때 1세대 1주택 한 사람 단독 소유일 때는 공시가격이 9억이 초과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왜? 9억 빼고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부분 많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연로자공제 합니다. 대부분 앞에 말했듯이 강남에 아파트가 40몇 평짜리 50몇 평짜리 가진 분들이 젊은 사람 최근 사고 이런 분보다도 보통 옛날부터 좀 나름대로 좀 살고 있는 사람 딱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집 한 채 바뀌고 퇴직해가 가지고 보면 참 많더라니까.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소득은 안 생겨. 소득은 없는데 집값은 되게 비싸.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매년마다 몇백씩 몇천씩 내라고 하면 너무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소득이 없는 이런 분을 생각해서 연로자 공제해 줍니다. 연세가 얼마? 60세 이상이다. 만 기준으로 60세 이상 되면 산출 세금에 얼마 빼주겠다고? 산출한 그 세금의 10% 공제해 줍니다. 60세 이상 65세도 만약 넘고 있다. 산출 세금의 20% 빼줍니다. 연세가 70세 이상이다. 산출 세금의 30% 공제해 줍니다. 또다시 장기간 보유한 것이란 장기 보유의 기간별 공제. 이 사람도 억울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나는 집을 하나 취득해서 우리 저쪽에 강남구 치동 쪽에 엄마가 아빠 몰래 사뒀던 집이 있습니다. 엄마 아파트. 엄마가 아빠 몰래 사둔 게 엄마 아파트잖아. 엄마 아파트가 197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79년도에 신축돼서 그 당시 분양가가 320만 원인가? 평당 10만 원. 평당 10만 원 32평 아파트 32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40몇 년 동안. 40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 20억 됐다? 그 양반 투기꾼입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고 40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 단지 집값 비싼 이유로 당신 투기꾼. 이래 말하면 좀 문제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 장기간 보유했잖아. 아무런 투기적 목적 없는데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마다 몇백씩 내라. 이 양반은 집값 올려달라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간 것도 아니고 부엉에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지가 올라가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장기간 부유했다면 투기적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제 인정을 합니다. 요게 작년까지는 두 개밖에 없어. 15년 이상 되었다, 10년 이상 되었다, 다 두 개밖에 없는데 원래 한 칸 더 신설해서 5년 이상 되었지만 10년 미만 되면 20%, 10년 이상 되면 15년 이상 되면 40%, 15년 이상 되면 50%. 결과적으로 한 칸 더 만들었습니다. 장기간 보유해서 5년 이상 되었다, 얼마 한답니까? 5년 이상 보유했다면 그때는 산출 세금의 몇 프로? 20%. 10년 이상 되었다. 산출 세금 얼마? 40%. 15년 이상 되었다. 얼마 한답니까? 15년 이상 되었다. 50% 이렇게 공제 적용을 해주겠답니다. 이건 이번에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는 5년 이상 되면 10%, 10년 이상 되면 40%.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이번에 50% 구간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분은
연세도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도 보유했다? 그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 가능하기는 하되 단 한도는 있어. 단 한도는 산출세금의 얼마까지? 70%가 한도입니다. 한도는 70%입니다. 이게 막 끝까지 가면 여기에 30%, 여기 50% 가면 80%가 나오잖아. 그때 80% 안 하고 한도는 산출세금 70%까지를 한도로 삼아서 요것도 새로 신설했습니다. 요거 개정되었지. 요거 개정되면서 같이 한도 신설되었지. 요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큼은 3억 원의 기초적 공제를 인정한다. 연로자 공제, 장기부의 기간별 공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1세대 몇 주택일 때? 1세대일 때, 1주택일 때. 그럼 1세대 요건은 양도소득세 할 때 하기도 했잖아요. 1세대가 뭐라 했죠? 제가 1세대와 1가구는 같은 겁니까? 다르다 했죠. 1세대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고. 배우자가 있을 때면 1세대가 됩니다. 그 1인 1가구는 있어도 1인 1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되면 배우자가 있어야만 세대가 됩니다. 우리 본 1세대라 하면 그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배우자가 있어야만 1세대가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 없이도 독립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장 넘겨봐요. 앞장 넘겨서 1세대 1주택 특례, 그때 이제 1세대의 정의 예외 나오죠. 1세대 원칙은 배우자가 있을 것. 선생님 앞으로 한 칸 넘겼어. 아니 앞장을 넘겼어. 1세대는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는 것이 있다. 나이가 30 이상이라든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했다든지 아니면 30세는 되지 않아도 법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그때는 배우자 없이도 독립시대 인정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그때도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럼 1세대 1주택의 예외 그까지 봅니다. 그 밑에는 막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원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에만 인정해. 그런데 단 1세대 2주택입니다. 혼인하여서 1세대가 2주택이 되었다. 각각 집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혼인하여서 졸지에 동일 세대가 되면서 2주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노부모를 동거복양하려고 어른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쳐서 합가했습니다. 합가 집을 합쳐서 그리고 졸지에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럴 때는 당신들 2주택이니까 1주택에 한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좀 문제 있는 거야. 아니 어른 모시고 살려고 세대 합쳤는데 당신은 2주택이다. 불이익을 받아라. 이건 안 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에서는 세대 합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합니다.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각각의 세대로. 그러면 갑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집을 가진 다른 사람과 혼인했습니다. 혼인하여 비록 2주택이지만 혼인한 그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합니다. 그럼 5년간에는 비록 2주택이지만 각각 1주택의 특례 적용 인정합니다. 하지만 혼인하고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가지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1주택 특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 모시고 살려고 세대 합쳤다?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면 10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요거는 작년 개정돼서 요 두 가지는 이미 우리 1, 2월 때 하신 분 있잖아. 요거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같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도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거나 어른 모시고 살려고 세대 합쳐 2주택이면 5년 안에만 팔면 1주택을 판 걸로 인정합니다. 10년 안에만 팔면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걸로 인정합니다. 그 작년 28회 시험 때, 작년 29회 시험 때 양도소 문제에 괄호 딱 비워놓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게 올바른 걸 찾아라. 작년 문제가 정답이 요거 5년, 요거 10년. 이게 작년 양도소득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쉽게 냈던 거야. 개정됐다고. 재작년까지 둘 다 5년, 5년이었거든. 근데 이게 5년, 10년. 이걸 개정하는데 이거 작년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종합부동산세에서 또 내고 할 만큼은 아니냐. 이미 작년 양도소득 통해서 개정됐다는 걸 확인해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즘 비록 1세대 2주택이라 해도 이는 5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그냥 1주택으로 보아 각각 1주택 특례 적용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하여 마지막 장 부가와 징수. 부가징수 봅시다. 마지막 장이라고 제일 끝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끝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 안감 본 거고 7번 종합부동산세 부가와 징수 과세 기준을 6월 1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원래 동일하잖아요. 동일합니다. 대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12월 224쪽 봐 교재 224쪽. 과세 기를 6월 1일 부가와 징수. 자, 세금의 부가와 징수. 원칙은 누가 합니까?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누가 결정해요? 과세 주체가 정부가 결정합니다. 원칙은 정부 부가과세가 원래 원칙입니다. 그 아무나 말 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언제 확정됩니까? 이래 물으면 정부가 과표화세액을 결정하여 확정된다 이래 말하지 납세무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되고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정부 부가과세 보통징수입니다. 이렇게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이게 재산 종합 납기입니다. 재산세 납기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재산세는 납기가 뭐 토지 따로 있고 건축물 따로 있고 주택 따로 있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똑같이 납세고지서를 주택, 토지 구분한 과표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는 발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예외 선택적 신고 납부 앞이죠. 원칙은 보통징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아니 본인이 신고 납부해도 똑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보통징수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어떻게 신고 납부하죠? 내 재산 가액이 얼마인가 알아야 본인이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재산 가액 압니까? 압니다. 왜? 이미 재산세가 7월달, 9월달이거든. 종합부동산세는 12월달이거든. 그럼 이미 재산세에서 당신 주택의 공시가격 얼마다, 당신 토지의 시가표액 얼마다 다 나왔잖아. 그럼 시가표액 얼마지 다 나왔으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합한 다음 요 금액 빼고 비율도 법에 딱 나와 있거든. 85% 적용하여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래 계산하면 착하다고 세금 빼줍니까? 안 빼줍니다. 그렇죠? 그럼 쓸데없이 왜 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 내라고 쪼가 날라올 건데 본인이 나서 막 계산하는 거야. 막 계산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했는데 그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 왜? 원래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산세 경우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신고한다고 했잖아. 했는데 딱 적게 신고했잖아. 과소신고 가산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꾸 쓸데없이 사람이 질라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면서 나올 건데 지가 계산한다고 괜히 했다가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되는 거야. 그 주의합니다. 가산세는 원칙은 무신고 가산세는 없다. 단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시험에 확정시기 문제를 낼 때도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보통징수로만 하고 이래 말하면 안 돼. 원칙은 보통징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고자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선택적 신고 납부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하면 결정은 없던 걸로 하고 또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말이야.
과소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디 낸다고? 항상 그 사람의 주소지 냅니다. 그 사람 주소지 내고, 그다음 결정, 경정, 재경정 전혀 보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분할 납부 개정됐다고 했죠. 분할 납부, 납부세액, 우리 교재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아니죠. 납부세액 250만 원 청구할 때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분할하게 할 수 있다. 프린트물 보시면 돼. 프린트물에 밑에 분납, 물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물납은 꼽혀져 있고, 분납은 분납의 신청, 납부세액 250만 원 청구할 때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하여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분납하는가?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안에 분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앞에 1번 250만 원 초과하는데 1천만 원 이하다. 2번 1천만 원도 초과하고 있다. 납부기한 얼마 내라 했죠? 기억납니까? 1번 남아 이 금액은 무조건 내라 했잖아. 납부기한 안에 최저 250원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2번 나오면 최저 절반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거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얼마를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냐,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냐, 아마 돈 계산보다도 분납 기간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문 하나 낼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근데 개정된 걸 물으면 저도 지문 뭐 냅니까? 개정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정되기 전 내용을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지나고 2개월 안에 분납하고 틀린 지문. 아마 원래는 다음 올바른 종합부동 올바른 걸 묻는 것보다는 다음 중 바른 걸 물어서 개정되기 전 내용을 틀린 걸 주르륵 집어넣는 이런 방식 아마 쓸 겁니다. 반드시 원래 개정된 거라서 이제는 분납은 250이 초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지나고 6개월 안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비과세와 감면 이런 거, 비과세와 감면 같은 경우 지나고 앞에 빠졌네. 222쪽에 비과세 그리고 감면 이런 거 있죠. 문장을 잘 봐요. 1번 보시면 돼. 법률 규정에 따른 비과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또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자 미축 거 봅시다. 재산세,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한답니다. 재산세, 비과세, 재산세 면제, 재산세 경감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도 준용해서 함께 쓴답니다. 쉽게 말하면 뭐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합니다. 재산세가 면제되는 놈은 종부세도 면제합니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종부세도 감면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함께 쓴다는 뜻입니다. 납세지는 사람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고 여기는 납세지는 뒤에 가면 양도소득세 할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뒤에 부가세 뭐 나오죠? 앞에 본세가 국세면 뒤에는 농특세 나오지. 농특세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납부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나오게 됩니다. 요 놈까지가 우리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입니다. 실제 오늘 한 내용 가운데 빠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빠진 거는 조금 더 세부적인 합산 배제하는 주택, 앞에 노인복주택, 문화재주택 등등 이런 걸 합산하지 않겠다. 합산 배제하는 거 빼고는 종합부동산세 나올 거 다 이야기했어. 첫째 종합부동산세 칠판 좀 봅시다. 종합부동산세 문제 나면 첫째는 이겁니다. 대상인지 아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거, 그게 첫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거 납세의무는 이것만 보면 알지. 합학연백이 6억, 5억, 80억 초과할 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지문 묻는 사람 참 착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이거 하려면 납세의무 금액 다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납세의무자보다는 대상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 그다음 둘째 요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요 과정까지네요. 요 과정까지. 이 안에 문제가 이제 단계별로 합한 금액 첫째 얼마 빼는지 알고 있는가?
그다음 이렇게 빼서 나온 이 금액이 과표가 아니고 여기다가 비율 곱해야 하는데 이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그래 과표는 곱하면 세율은 세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그다음 이중과 재산 빼는 거 알고 있는가? 그다음 세액을 산출했지만 산출한 앞에 세부담 상한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단계별 내용을 묻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얼마인가, 몇 프로인가, 얼마인가 다 이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와 징수. 과세일 언제인가? 납기 언제인가? 반드시 보통 징수로만 해야 되는가?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데 만약 적게 신고하면 과수 신고 가산세 나오는가? 얼마 등등등 이렇게 해서 단계별 딱 세 군데 문제 냅니다. 나오는 게 대상 인가 여부하고 그다음 세액 산출 과정하는 그 문제하고 산출한 정말 부가징수하는 과정하고 딱 그 세 가지 형태가 문제에서 나온 부분들입니다. 요 놈까지가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였고 곧 이제 소득세 나오죠. 남아있는 2주 한 8시간 가까운 고령을 통해서 이제 소득세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